제가 이거를 저널리즘적으로 약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강남 부동산이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그때도 사실은 강남의 부동산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형태를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나라 큰일 난다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거를 그런 어떤 그 자산의 시장이 미국의 엔비디아랄지 마이크로소프트랄지 애플이랄지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랄지 이런 미국의 국채랄지 이쪽이 가장 안전자산이다라고 한국 자산에 돈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네. 그게 한국의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안 좋을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좋지 않죠. 예.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경제 채널이나 경제 유튜버가 우리나라만큼의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유튜브 씬에서도 한국이 경제 관련 재테크 투자 관련 유튜브가 거의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외국은 막 투자를 개인들에게 종용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냥 연금이 커버해주거나. 그러네요.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완전 한번 초토화됐던 유럽 국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가구들이 우리 다 잃었다, 나라가 뭐라도 해줘라 이런 마음이 보편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엄청난 연금 제도들이 국가 베이스로 디자인됐고 그게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근데 정말 개인들이 알아서 너무 열심히 살고 혼자 알아서 다 하다 보니까 국가가 뭐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뭘 좀 안 해주고 있어서 그러면은 거꾸로 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안 해주네 내가 해야 되겠다. 진짜 한국 사람 착해요. 그냥 그러네. 네, 뭐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네요. 혼자 알아서 막 고군분투를 해요.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유튜브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FMC 보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자기 개발도 막 하고 자기 개발 엄청 하고 외국어도 막 몇 개씩 해버리고 네, 연금 수익 퇴직연금 운영하는 게 회사가 퇴직연금 운영하는 게 DB형으로 운영하면 개판이거든요. 예금에 넣어가지고 원금 까먹고 있는데 회사 욕도 안 해요. 아유 내가 할게. 퇴직연금 내가 돌려야 되겠다. 진짜 다 이래요. 그래서 그나마 정치 쪽에서는 조금 의견이 좀 나오지만은 바꾸자 뭐 어쩌자 이렇게 하는데 경제 쪽에서 그 원래 나라가 정부가 사회부 정쪽도 그렇고 해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를 개인들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런 추세가 더 고착화되면은 이미 됐어.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럼요. 이미 고착화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라면은 진짜 이젠 더 글로벌하게 한국 자산이 최고인가 강남 부동산이 제일 좋아?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점가만 가더라도요.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책들이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차라리 해외 부동산. 네. 그리고 서점에는 한국 부동산 관련 책이 인기 책이 별로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주식 관련 책이고 그리고 해외 주식 관련 책이고 부동산도 한국 부동산 책 얘기도 많지만 해외 부동산 책 비중이 옛날보다 진짜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이 원화자산 매도, 해외 자산 매수라면은 환율은 어떻게 돼? 오르겠죠. 오를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올라간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더 특이점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도 좀 바꿔놔야 되나? 이러면서 더 특이점이 올 것이고요. 그게 결국 그런 것이 다시 우리나라 또 내부적으로 물가 올라가고 막 등등 이런 거랑 다 연결될 거여가지고 수입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야, 참 힘들어지네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가? 네, 제가 모건하우저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은 위기가 혁신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맞는 게 뭐 마감 임박해서 창의력이 좀 샘솟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감이 그 마감도 따지면 작은 위기거든요. 그 시간 안에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했다는 게 약간 작은 위기 상황이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 인간이 창의력이 샘솟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네, 근데 똑같이 이걸 정부 레벨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개인에겐 위기죠. 네, 이게 그래서 웃어야 돼, 울어야 돼. 개인에겐 위기에서 개인의 창의력이 샘솟아 가지고 그때부터 소위 그 인사이트가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게 각자 도생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 각자 도생의 다른 말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네, 뭐 그래서 참 세계 최초로 민주적으로 그 대통령을 탄핵한 나라답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하지만 정말 힘들게 사는 거네요, 우리가. 네, 네. 정말 뭐 이것저것 다 해주면은 네, 편안한 환경에서는 혁신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게을러진다 이런 느낌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는 지금 위기 상황이다. 예, 저는 아. 이렇게 완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캐나다가 그런가? 거기는 연금도 엄청 잘 돼 있습니다. 너무 캐나다 좋아. 예. 캐나다 연금은 2000년 초반에 혁신을 했습니다. 원래 거기도 캐나다도 우리보다 자본주의를 먼저 시작했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고령화도 더 빨리 와가지고 음. 2000년대 초반에 연금 고갈 얘기가 있어서 예. 그래서 캐나다는 그 연금을 6%밖에 안 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9%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을. 근데 6% 내고 있으니까 그냥 근데 캐나다도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아, 더 걷자. 뭐 우리 한 9나 12%로 올리면 안 될까? 뭐 5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아, 그러면 싫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결국은 연금 혁신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미안한데 우리 캐나다 주식시장에 들어있는 연금 자금들 다 미국으로 뺀다. 수익률을 위해서 해외 자산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내 시장 받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금이 고갈이 안 되는 게 중요하고 수익성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연금 혁신을 엄청난 국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수익률이 그때부터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연금 혁신을 통해서 9% 납입을 하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국민들이 더 넣자 이래가지고 12%, 13% 이렇게 넣게 됩니다. 수익률은 더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캐나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편해졌죠. 결국 주식을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지. 가장 돈 많이 받는 캐나다 연금 아웃소싱 기관들이랑 연금 운용력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찾아가지고 그냥 투자를 해버리니까 내가 주식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가 그 수익률이. 연금에서 나와버리니까 네. 자기가 주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주식할 필요가 없으면 그럼 뭘 해야 되는데요? 가족이랑 열심히 시간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진작이 되고. 네. 근데 한국은 뭐냐면은 한국은 결국 다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 내가 주식해도 더 잘할 것이고. 아. 저 이제 못 믿겠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연금 개혁을 하자 그러면은 캐나다 사례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심지어 일본조차도 연금 개혁을 했고 유로존에서도 연금 개혁한 나라가 많고 정말 많고 잘 돌아가면은 내가 직접 주식 투자니 뭐니 뭐 부동산 투자니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시스템이 돌려버리거든요. 더 전문가들이.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못하니까 각자 해야 돼서 엄청난 그 투자 채널들이 설립이 됐고, 네, 그런 상황이죠. 그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이 먹고 태어났으면 선진국이 됐으면 먹고 마시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게 당연해야 되는데 한국은 먹고 마시고 삶을 즐길 여유를 여전히 뭐 구매력 지수로 따지면 5만 달러인 나라가 다른 나라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본인들은 열심히 모든 24시간을 잠자는 거 빼고는 일하고 재테크하고 일하고 재테크하고 일하고 재테크하고. 네. 그냥 먹고 마시고 삶을 즐길 여유가 없으니까 내수가 계속 침체되는 거죠. 네. 특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 프리랜서 돼 보셨잖아요. 예. 이제 회사 생활 하시다가. 그렇죠, 그렇죠. 저도 회사 생활하다가 예. 그 회사 생활 한 17년간 대기업만 다니다가 음. 프리랜서가 돼 보니까 그 현금 흐름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예.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잠이 안 올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게 뭔지 예. 아주 명징하게 알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은퇴 이후에 그 소득 대체율이 사람들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도 황금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일하면서 받았던 거에 60%만 받으면 좋겠다. 아유, 이거거든요. 진짜 훌륭하지. 왜냐면은 일 안 하게 됐으니까 버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100까지 받겠다는 건 욕심이고 아이 그럼. 60만 받아도 예. 나 완전 행복할 것 같다. 예. 이런 건데요. 예.
현재 그 소득 대체율이 30%도 아니라 실질 소득 대체율 25%의 연금만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부족한 35%를 채워야 되는데 이 채우는 거를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영원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막 60%까지 올라간 연금 체제를 갖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다층 연금 체제를 통해서 그만큼 갖고 있다면은 되게 그냥 맘 편히 쉴 수가 있는데 왜냐면 현금 흐름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은퇴한 프리랜서의 마인드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지 쉴 수가 않습니까? 없어요. 네. 네, 저는 이거를 근데 이게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회의원들을 이걸 아예 몰라요. 제가 만나본 많은 의원들은 직장인들의 삶을 경험해본 사람도 별로 없었고, 네, 그 설령 직장의 삶을 경험하더라도 너무 직급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황제였어요, 황제. 황제였고, 아니면 너무 초고소득이었거나, 그렇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개인 한 명 한 명은 다 우리 사회 엘리트다 보니까. 뭐 경제 여건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 서민 생활을 그 체감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기저의 그 불안감, 그 노후가 대비가 안 된다는 나라가 안 해주니까 그 불안감이 어디서 어떻게 작동하고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에 대한 심리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가 많다는 걸 제가 많은 미팅 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걸 다 경험해봤으니까 그렇죠. 왜 우리나라 재테크 씬이 이런 각자 도생형 위기 상황형 재테크처럼 돌아가는지를 체감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보다는 더 이런 미팅이 많으시니까 정치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마이TV 경제 오도독을 이번 편 같은 경우는 한 100만이나 200만 정도 보셨으면 좋겠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해? 부동산 당장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마인드가 바뀔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마인드 바뀌면 바로 그만두고 저도 빨리 은퇴해야지.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영의 경제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